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임야가 하나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감정가 40억짜리가 현재 최저가 무려 4,600만 원까지 유찰된 물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임야였고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점리 임야였습니다. 토지 면적은 무려 7만 5천 평. 평당가로 계산하면요 6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1%까지 유찰된 이 임야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낙찰받고 나면 법원에다가 매가 허가 결정까지 아주 중요한 서류 하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던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입찰 보증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이 물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고, 결국 이 물건 왜 다시 또 소개해드리냐면, 벌써 이 사건이 2016 타경으로 경매 개시된 지 10년이 됐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서야 결국 이 물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원래 경매 사건의 이 종결은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종결이 되는데, 이 물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낙찰받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7명의 보증금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40억짜리 4,600만 원까지 유찰된 임야의 마지막 스토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2016 타경 1997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임야였습니다. 감정가 40억 4,555만 6,3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4,664만 2천원. 감정가의 1%까지 유찰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거죠. 75,875평, 평당 600원. 네. 어마어마하게 유찰이 많이 됐었던 거죠. 진행 내역을 보시면은요, 이 물건은 2018년도 5월 달에 감정가 40억에 시작을 했는데,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다가 2019년 5월 달에 단독으로 어떤 법인이 4억 5,400에 낙찰받았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4,300만 원 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법인이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불허가 됩니다. 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불허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경매 절차상의 하자나 또는 집행법원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물건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불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불허가 결정이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물건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매각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의 경우에도 낙찰받고 허가 결정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농취증을 허가 결정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되고 입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건의 경우에도 그런 조건이 붙었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9월에도 단독으로 낙찰받다가 불허가 되고요. 2020년도에도 단독으로 낙찰받고 불허가 되고, 이때는 입찰 보증금 2,200만 원, 이때는 720만 원. 또 2020년 9월에 또 단독으로 5천만 원 낙찰받은 사람 불허가. 이때 입찰 보증금 460만 원. 4번이죠.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더 총 7번에 걸쳐서 불허가가 됩니다.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불허가 되는지 물건명세서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 및 보증금 미반환.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원 절차라든지 물건상의 하자로 인한 불허가 결정은 입찰 보증금 반환받지만, 이렇게 법원에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공고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주무관청, 충청남도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야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처분허가서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처분허가서 신청은 채권자나 낙찰받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재단법인 측에서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경매 사건은 원래 공동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공사업체가 판결받아서 신청한 경매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처분허가서를 받아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이 기본재단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처분허가서 좀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봐야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매각허가 결정까지 처분허가서를 낙찰받은 사람이 제출하지 못하고 매각 불허가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특별매각 조건으로 한 데는 그 근거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특수법인들이 있어요. 뭐 학교법인도 마찬가지고 의료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걸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단서를 건 겁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달에 낙찰받았던 이 사람 있죠. 마지막에 2억 써낸 사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항고를 합니다. 어떤 항고를 했냐면 이게 이제 결정문이거든요. 충청남도 도지사는 2023년 5월 14일 날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채무자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법인이 이 재단법인의 요건이 충족이 안 왔기 때문에 또는 위반이 됐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주장하기를 채무자 법인과 같이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더 이상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가 없더라도 허가 결정을 해달라라고 항고를 한 겁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허가 없이 한 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각된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 처분허가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해산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그 재단법인이 청산됐다고 해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결국은 입찰보증금, 뭐 큰 금액은 아니었겠지만 460만 원. 사실 그 입찰보증보다도 이 낙찰받은 사람은 감정가 40억에 달한 임야를 2억 정도에 사고 싶었던 간절함이 더 컸겠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아쉬움이 남는 건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법원이 왜 사기치냐, 법원이 이런 물건을 왜 받아주냐 라고 하는데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에 의하거나 아니면 판결 같은 집행권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법원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딱 봐서 이게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 결정받기 어려운데 이거는 경매 받아주면 안 되겠네.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법원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해당 경매 법원도 골치가 아팠겠죠. 이게 10년 가까이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뭐 항고하고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담당 그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는 문건 송달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송달력을 보니까 2025년 6월 20날 이전에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기각이 뭐냐면 이 경매 절차에 어떤 실익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 신청해서 취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각 결정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후순인데 선순위 채권이 워낙 커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이 매각 절차로 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무행여를 원인으로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린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이 물건을 법원에서 어떤 사유로 기각 결정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리해 볼 때는 아마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더니 결국은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서를 받아올 수 없었던 거죠. 합의돼서 받아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채무자랑.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그리고 7번이나 걸쳐서 낙찰반 사람이 시도를 했겠죠. 처분 허가서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걸 다 결국은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도 이 물건은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기각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남죠. 10년이 다 되어서야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좀 빨리 이거를 기각 결정을 했으면 그동안에 법원에서의 공무행정의 낭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기각 결정이 되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입찰자들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낙찰받았던 사람들이 법원 보강금 환급 신청서 제출돼 있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1, 2년 만에 어떤 분들은 길게는 사실은 가장 먼저 낙찰받았던 분은 이 법인은 2019년도에 낙찰받았던 사람이잖아요. 2025년도니까 거의 6년 만에 보증금을 4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공돈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각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겁니다. 이 물건을 정리하면 낙찰받았던 사람은 당시에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짧게는 2, 3년, 길게는 6년 만에 보증금은 다 돌려받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의 공무행정의 낭비 그리고 입찰자들의 그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와 에너지 낭비가 소모된 거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제가 유튜브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조회수가 40만 회까지 나온 영상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물건은 2025년도에 기각 결정으로 종결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경매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또는 권리적으로 하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선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3월에는 경매과정, 4월에는 온비드 공매과정을 각각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 학기를 맞아서 특히 직장인과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평일 저희가 저녁 시간 7시에 수업을 진행하니까 시간을 내셔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야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2026년도 경매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1일 원데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날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링크 올려드릴 건데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2026년 성공하는 경매 투자 전략 그래서 2월 11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 중에 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선별을 해서 한 10분 동안 질문 답변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비 소정의 참가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비용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좌석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가 있어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는 한 며칠 동안은 신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아래에 참고해 주시고요. 경매, 공매, 수강 신청은 여기. 그래서 경매는 3월 5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경매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4회, 그리고 법원 현장 학습 1회, 총 5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온비드 공매는 4월 2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온비드 공매도 이론 수업 4회, 그리고 물건 임장 1회, 총 5회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월 11일 날 진행하는 원데이 특강부터 한번 수강 신청해 보시고요. 원데이 특강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요 경매 과정과 온비드 과정 수강 신청에 대해서도 아마 혜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11일 날 진행하는 이 원데이 특강,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10년 만에 결국은 종결된 이 40억짜리 4천만 원까지 유찰된 임야 종결 그 마지막 스토리까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